반갑습니다.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 대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생명의 오랜 역사 속에서 교통과 통신은요 급변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산업도 많은 발전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구와 이 생명은요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들이 과연 있을까요?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바로 그러한 점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구는요 오랜 기간 동안 지내오면서 수많은 변화가 있었죠. 자, 그러한 그 변화들 가운데에 광합성이라는 것은요 최초의 시작이 바로 수십억 년 전 사이아노박테리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합성이라는 것이 뭘까? 광합성이라는 거는요 빛을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바로 영양분인 포도당과 산소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바로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로 식물이 이 광합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 산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을 해내는 거죠. 자, 이러한 광합성의 반응물이라는 것은 반응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이용하느냐? 반응물은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결과 만들어진 생성물은 바로 영양분으로 쓰는 포도당과 그리고 산소가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광합성 결과로 나오는 그 생성물에 포도당이 있고 산소가 있죠. 자, 이 산소는 공기 중으로 대기 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포도당은 우리가 식물을 섭취함에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또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앞서 얘기했던 광합성 생성물로 나온 이 산소는요 공기 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이 산소의 농도가 그러면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증가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오존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지구에 오존층이 있게 되면은 이 오존층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해서 지상의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존층은요 자외선을 흡수할 때에 요 성층권에 오존층이 위치하고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땅에 유해한 자외선이 걸러지고 이로운 부분만 도달하게 되니까 지구상에 있는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나오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광합성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지구의 이제 변화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철이 왜 중요한가? 지구의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철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철이 되는 거예요. 산소와 화학 결합을 한 철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산화철 형태로 주로 존재를 하는데 이 산화철은 말이죠 녹는 점이 높아서 녹이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산화철로부터 우리가 순수한 어떤 철을 분리해내기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높은 온도에서 산화철에 우리가 코크스를 가하해 주게 되면은 쉽게 철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게 엄청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방법에서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용이하게 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철을 얻게 되다 보니까 철을 널리 이용하게 되겠죠.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철이 이용 안 된 곳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곳에 철이 사용되고 그에 따라서 인류의 생활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 철이라는 것은요 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제 산화철에서부터 순수한 어떤 이제 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광석을 이용해 가지고 뜨거운 용광로에 녹인 다음에 광석에 함유되어 있는 순수한 어떠한 금속들을
얻어내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재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련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이 철의 재련이라는 것은 산화철로부터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철의 재련 반응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철의 재련 반응에서 반응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산화철을 이용하는 거죠. 산화철과, 자, 무엇을 첨가한다고 했었죠? 코크스를 첨가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산화철과 코크스가 반응물이 되게 되고요. 일련의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순수한 철과 그 산물로 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코크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이 코크스는 코크스의 불완전한 연소 반응에 의해 가지고 생성된 일산화탄소가 바로 산화철과 반응을 해서 철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왜 산화철에다가 코크스를 넣느냐? 일단은 이 코크스가 먼저 일산화탄소를 만들고 그 일산화탄소가 다시 이 산화철과 반응을 해가지고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형성한다라는 이러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보면, 자, 어떤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한번 개념을 또 가봅시다. 화석 연료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화석 연료는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알듯이 뭔가 때운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자, 화석 연료가 이제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서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연소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즉 이게 태우는, 이때 이제 앞에서처럼 그 화석 연료가 산소와 반응을 했을 때에 만들어지는 생성물 중에 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열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열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에 이용하냐면 뭐 따뜻하게 하는 난방에도 이용을 하기도 하겠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산업혁명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증기기관차의 어떤 그 힘으로도 사용을 하는 거죠. 증기기관차, 요 화석연료를 떼어서 나오는 그 열 에너지를 다시 기차가 움직이게끔 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삶 속에 활용이 된 예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업과 교통은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석연료 중에 그러한 석탄 있는 증기기관의 연료로 사용이 되었고요. 앞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화석연료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석유입니다. 이러한 석유를 대량으로 채굴하게 되면서 바로 교통수단 및 산업의 중요한 원료로 또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화석연료 중 하나인 어떤 이제 메테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화석연료 중 하나인 메테인 같은 경우는 연소 반응에서 반응물은 바로 메테인과 산소가 되는 것이고요.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앞서서 계속의 광합성,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태우는 어떤 연소작용, 그 다음에 뭐 어떤 재련작용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에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어요. 그렇죠? 자, 반응물과 생성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어떤 일련의 그런 반응들, 즉 화학적인 어떤 반응이 화학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공통점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죠?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그렇죠. 광합성과 호흡, 혹은 화석 연료에서의 연소, 그리고 철의 재련에서 모두 산소가 관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들 알고 있었죠? 그렇죠? 자, 산소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볼게요. 자, 이 산소가 관여되면서 우리는 이제 산화와 환원이라는 이런 개념을 짚어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산화라는 것은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만 할 때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은 산화라고 해서 산소와 결합하는, 산소와 화학 반응하는 그러한 반응이다라 해서 산화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자, 뭐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기억해서 딱 이렇게 뭐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활용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탄소가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탄소는요,
이산화탄소로 뭐가 된다? 이제는 산화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 탄소가 뭐와 결합을 했나요? 산소와 결합했습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탄소는 바로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호흡을 한번 살펴볼게요. 호흡이라는 것은요, 식물이 만들어낸 영양분, 즉 포도당을 우리가 숨을 쉬면서 뭐가 들어오냐면은 자,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서 자, 영양분, 포도당을 섭취했어요. 그리고 숨을 쉬어 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 둘이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에 호흡에서는 포도당이 뭐 되었다?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결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었지만 우리는 호흡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어떠한 에너지를 또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 또 깊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화와 환원 중에서 이제 환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원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이번엔 반대로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화은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산화은을 가열을 하게 되면은 산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은이 나오게 돼요. 산소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산화은이 환원되어 가지고 은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화와 환원을 이제 보게 되면은 산화는 산소를 얻는 것, 환원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철의 재련 과정 중에서 산화철은 탄소와 반응해가지고 코커스를 넣었죠, 그죠? 자, 탄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순수한 철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네요. 자, 산화철이 어떻게 되죠? 산소를 잃어버리면서 환원되었다는 것, 철로 환원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어떤 법칙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뭐냐? 바로 산화와 환원은, 산화는 산소를 얻는 것, 환원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것. 누구는 산소를 얻고 누구는 산소를 잃어버려요. 즉,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은 다른 물질은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산소가 어딘가 막 갑자기 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있던 산소를 내가 뺏어와 가지고 산소를 얻게 되면은 저 물질은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가 되었다라면 반대쪽에서는 누구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산화가 되었고 여기에서는 또 산소를 잃어버려서 환원이 되었고, 그렇죠? 여기에서 또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되었고, 여기에서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부분들이 산화와 환원, 즉 산소가 가고 오고 하면서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광석을 재련해 가지고 얻은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더 이상 변하지 않을까? 자,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산화 환원을 하면서 왜 나왔을까?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속들은 원소 상태보다는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산화물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산화물 상태로 이렇게 산출이 되게 돼요. 그게 안정하니까 그렇게 반응을 해서 존재하겠죠. 자, 산화물 형태의 광석으로부터 우리가 순수한 이제 금속을 얻고 싶어요. 자, 그러한 순수한 금속을 얻는 과정에서 산소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산소를 떼내줘야 되는 그러한 반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과정 중에 이제 산화와 환원이 같이 일어난다는 건데, 자, 산화철을 탄소와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이 산화철에 있던 산소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철로 나오게 됩니다.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과정은 환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 탄소는 산소가 없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산소를 얻게 되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산화가 되겠죠?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가 되겠죠? 그래서 산화와 환원이 이 과정에서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이제 그 광물들 볼 때 대부분의 모든 금속들은 산소와 반응해서 이제 산화철과 같이 그렇게 이제 산소와 반응한 그런 이제 광물로 존재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금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금은요,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있는 게 자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체로 있는 거고요.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으로 만들어진 유물 같은 경우는요, 그대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산소하고 반응이 되지만 여기에 이제 뭐 금으로 만든 어떤 왕관이나 우리 유물 같은 경우는요, 그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끔 잘 보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광석 중에서 구리광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구리광석을 통해 가지고 구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리하고 주석을 섞으면은요, 단단하게 청동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청동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청동을 이용을 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어떤 이제 금속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청동을 사용하면서 우리 인류 역사는 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철의 산화물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주성분이 철광석으로부터 이제 되게 되는데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얻어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철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 인류 문명은 철을 활용하면서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이 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 가지고 철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리하고 철 같은 이러한 금속들은요, 공기 중에 그대로 두면, 자, 우리가 어떤 이제 그 뭐 화합물을 통해 가지고 광석에서 순수한 어떤 이제 그 철과 같은 그런 금속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뽑아냈어요. 그것을 그대로 두면 이제 변하지 않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 구리나 이러한 철 등의 금속들은요, 공기 중에 놓아두면 산소와 반응을 해서 녹이 쓸게 됩니다. 이 녹이 쓰는 과정 또한 산화 환원 과정이라고 해요. 요 녹이 쓰는 과정에서도 바로 산화 환원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리보다는 또 철이 더 쉽게 이제 녹슬고 부서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만 만든 어떤 물건보다는 청동으로 만들면은 더 녹으로부터 이렇게 더 이게 변형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물들도 보면은 철로 만들어진 어떤 유물보다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유물이 보존 상태가 훨씬 좋은 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철검보다는 청동검 같은 경우가 보존 상태가 훨씬 좋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미리 보기였습니다.